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서포터즈 PSA 프사입니다. 이 영상은 어울림 마당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카메라의 조작 방법과 일회용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전원을 켜기 전에 우선 카메라 미러리스에 대해 잡는 법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카메라를 든 상태에서 왼손은 카메라 렌즈를 받쳐주는 용도로 받침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카메라 바디 본체에 이 손잡이 버튼이 있을 텐데 이 그립을 살포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감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남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검지손가락은 셔터 위에 살짝 그냥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엄지는 그 뒤에 조리개 조그 다이얼이 있는데 이 조그 다이얼 쪽에 돌리기 편하게 이 위치쯤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의 눈높이가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가장 적합하기에 눈높이로 뷰파인더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양옆에 벌려져 있을 텐데 이러면은 사진을 촬영할 때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양쪽으로 모아주고 제 가슴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안정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세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도 적지 않아서 세로 사진을 찍을 때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 오른쪽은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돌려서 팔꿈치는 당겨서 안정적인 자세에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가슴 안쪽으로 자세를 잡아주신 다음에 당기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미러리스와 간단하게 DSLR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리스라고 해서 미러가 안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미러리스가 왜 좋냐라고 말씀하시면은 DSLR에 비해 가볍고 편리성이 일단 제일 클 것 같아요. 다 바디랑 렌즈를 들어도 DSLR에 비해 일단 매우 가볍고 그리고 미러가 없어서 셔터박스가 나갈 일이 없어요. 셔터박스가 나가면 아마 표창 한 10만원 그리고 비싸면 50만원 이렇게 100만원까지도 아마 나가는 모델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DSLR과 간단하게 미러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진의 3요소. 사진을 처음 입문하실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진의 3요소라고 많이 배우실 텐데요. 사진의 3요소에는 기본적으로 조리개 값, 그리고 셔터 스피드, ISO 감도가 있습니다. 조리개 값은 일단은 저희가 보여드리기 편하게 앱모드에서 설정값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값은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실 텐데 조리개 수치 이게 F값이라고 말을 하고 2.8에서 이 모델은 아마 22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22로 갈수록 그 빛 갈라짐이라고 하는 저런 조명 같은 걸 찍을 때 빛이 렌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8가지, 많게는 16가지 정도로 빛 갈라짐이 생기고요.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조리개 수치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사진이 밝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로 80에서 찍으시면 그리고 2.8에서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아웃포싱이라는 심도 표현이 뒤에가 배경이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카메라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를 쪼여서 찍을 때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까지 올렸고요. 22에서 촬영했을 때는 전 사진과 다르게 화면이 많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주변부들이 아웃포싱이 아닌 조리개를 쪼였기 때문에 초점이 전체적으로 잘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가 있는데요. 셔터 스피드는
잠시만요. 셔터 스피드는 셔터막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느리게 닫혔다가 열렸다 하시는 모습을 하시는 설정값을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4000분의 1 그리고 8000분의 1에서 보통 많이 지원하는데 이 카메라는 8000분의 1부터 지원을 하네요. 8000분의 1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셔터가 빠르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한번 단일 촬영으로는 빠른 감을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연사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빨리 찍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엔 사진을 늘려서 1초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셔터가 굉장히 느리게 내려가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1초보다 이 카메라는 되게 느리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엄청 흔들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진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1초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흔들리는 이렇게 초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요. 반대로 8000분의 1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8000분의 1로 찍으면 엄청 어둡죠. 이게 셔터가 너무 빨리 닫혔다가 열려서 이렇게 어두운 화면이 찍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체를 찍을 때 한 80분의 1에서 4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찍힐 것 같아요. 이게 1000분의 1 어둡네요. 125, 80분의 1 사이가 적당할 것 같아요. 100분의 1로 촬영한 사진. 지금 조리개가 아까 22로 조여놨기 때문에 자꾸 엄청 어둡게 나오네요. 전팔까지 조여서 다시 8000분의 1. 8000분의 1은 너무 셔터막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어둡게 나오고 1000분의 1도 마찬가지로 아직 빛을 많이 못 담았기 때문에 어둡네요. 하지만 100분의 1로 찍었을 때는 2.8에서 밝은 사진을 얻게 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O 감도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솔직히 ISO 감도는 쉽게 말하면 사진의 화질을 좌지우지하는 설정값입니다. ISO 감도는 오토로 놔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의 3요소까지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카메라의 모드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토 모드랑 P 모드 그리고 AV 모드, S 셔터 우선 모드, 이게 다른 모델에서는 거의 TV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 모드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는 말 그대로 자동입니다. 모든 것을 이 카메라가 노출값 포함해서 카메라가 설정하는 원하는 적합한 설정값을 담아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주고요. P 모드는 반자동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 모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노출값과 조리개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아마 잡아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AV 모드가 있는데요. AV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해서 이 조그 다이얼을 돌리시면 조리개가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2.8에서 반셔터를 누르실 때 초보자들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 모드, 셔터 우선 모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TV 모드랑 셔터 우선 모드는 조그 다이얼을 돌리셨을 때 이런 셔터 스피드의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주로 스포츠 사진, 그리고 연사,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 모드인데요. 어느 정도 AV 모드랑 이런 셔터 우선 모드를 익히셨다 하셨을 때쯤 M 모드에서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 이런 값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 분위기를 연출해낼 수 있고 더 심도 있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가 카메라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회용 카메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저희가 오늘 언박싱을 할 제품은 코닥의 펀서버라고 하는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우선은 뜯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원바디 원렌즈, 렌즈랑 뷰파인더, 그리고
플래시 그리고 셔터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카운팅을 쓸 수 있는, 몇 장을 찍었을지 알 수 있는, 카운팅을 쓸 수 있는 이 표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보니까 27매수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일회용 카메라를 보시면은 건전지는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 와인딩이라는 필름 카메라에 그 보통 보시면은 옆으로 딸깍 하다가 제꼈다가 필름이 감기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필름을 오른쪽으로 감아주시면은 딱 체결이 된 다음에 카운팅 숫자가 하나하나씩 내려갈 거예요. 그 플래시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플래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배터리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게 빨간 불빛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카메라의 모서리 부분과 이 받쳐주시기 그냥 편하신 대로 잡고 찍으시면 돼요. 뷰파인더를 눈에 갖다 대고 찍으면 플래시와 같이 터트려지면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보통 사진이 일단은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내화 같은 데서 아마 플래시를 항상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갔을 때 야외에서 해가 떠 있을 때 밝은 경우에는 굳이 플래시를 안 터뜨려도 깔끔하고 맑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 사용자와 피사체 간의 거리가 1m 이상 정도는 돼야 초점이 잘 맞고 원하시는 결과물을 촬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렌즈가 굉장히 조그만하고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초점 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촬영을 하시면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 카메라를 잡았을 때 파지법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이 렌즈 주변부에 손을 갖다 대면 반쯤 가려지거나 이상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에 닿지 않게 파지법을 잘 잡아서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필름 카메라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